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주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네요. 거래소 시장은 0.61% 하락한 1954.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역이네요. 0.18% 상승한 541.8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3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별짓 다 합니다, 기관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외국인만 현재 95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CKH 3,961원.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기는 주식 잔소리입니다. 선상클럽 아닙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네, 매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CKH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죠. 건강식품 뭐 이런 부분들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중국 관련 섹터들이 저평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 연초에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좀 볼게요. 대차 거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차 거래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이 CKH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지난 17일날 대차 거래가 130만 주 체결이 됐어요. 그럼 13일날이 언제냐라고 좀 보게 되면 17일이네요. 17일. 이날입니다. 이날 130만 주가 일단 대차 거래 하락 쪽에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이 거래일째 일단은 상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대차 거래 부분들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 자리대를 한 번쯤은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4,600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서 한 번쯤은 넘어 신고가 그 정도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이나 하오란 볼게요. 자, 차이나 하오란을 보게 되면 차이나 하오란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신고가예요. 그 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차트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CKH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 외국인 쪽에서 340만 주를 던진 걸 기관 쪽과 개인 쪽에서 받아갔네요. 이 개인은 보통 개인은 아닐 것 같네요. 보니까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82만 주를 전날 다시 또 매도가 나왔네요. 기타 법인 또 매도가 나왔고요. 손바뀜 같습니다. 손바뀜 같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자리대는 4,6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보자라는 전략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것보단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8,070원 3,000주 보자고요. 인터파크 8,070원 8,070원이면 요 자리대예요. 그죠?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 강연회 때
강연회 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15,000원 해갖고. 근데 14,950원 목표가 못 찍고 빠졌단 말이에요. 15,000원이나 14,950원이나 그게 그거죠. 일단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한 10,000원 정도 따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대. 지금 10%가 넘는 수익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요 자리대 박스예요. 지금 요 저점 자리대 8,600원 자리대인데 요 자리대 깨면 요거 박스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9,100원 정도에서 8,000원에서 9,000원 요 박스권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8,600원 지지 여부를 좀 종가상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요거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10,000원입니다. 예,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니까요. 그 점까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17,800원 10%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추세 꺾였으니까 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뭐 매도해야 할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도해야지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정확하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저는 좋아합니다. 17,8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17,800원. 이분도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사셨습니다. 요날 사셨으면. 요날. 그죠? 진짜 이날 사셨나 근데? 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입니다. 크게 빠지고 나서 되돌림 자리대에 일단 나왔어요. 되돌림 자리대는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대는 수렴 과정입니다. 전자 결제는요 또 갈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장기 투자를 하세요. 나는 단기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릴게요. 17,800원 꼭지에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겠죠? 13,000원 이하권역으로 13,000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된다라면 13,000원 이하도 아니네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2,000원 요 자리대부터는 2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12,000원 이하권역에서. 그러면 대충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 17,800원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14,000원 정도까지 14,000원 이하까지 밀릴 거예요. 요 자리대까지. 그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옵니다. 주식은 장투라고 했습니다. 장투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건설 네, 46,900원에 15% 샀습니다. 46,900원에요. 예, 네, 며칠 전에 사셨죠? 예, 네, 매도하시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이거 아침에 분명히 이거 매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예. 올라갈 때 요날 아, 13일날 호가를 보면서 예, 예. 자 46,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자 빠지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예,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예. 왜 빠졌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그죠? 예. 그럼 현대건설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뭐 올해 1조 가까이 된다고 보이네요. 그죠? 그럼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일단은 3분기까지 해서 대충 보게 되면 약 한 6,960억, 6,970억 정도 3분기까지 진행을 했네요. 네. 4분기 때 2,9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 작년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딱 충족할 만한 그런 실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섹터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예.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 뭐 한전부지 그 개발안에 뭐안에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저는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점에서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좀 49,000원짜리대가 저항이에요. 일단 예. 이렇게 그러면 요 49,000원짜리대가 1차 저항인데 요 자리대가 넘어가야 한 53,000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1차 49,000원, 2차 53,000원 예. 이렇게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차까지는 볼 수 있을까요? 언제요? 2차까지. 5만. 2차? 예. 저는 1차까지만 보시고 그냥 적당히 예. 빠져나오시고 예. 다른 종목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역별 종목군들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역별은 조금 더 있다가 내년 연초 있죠? 예. 그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경기 예. 민감주들 잘 한번 팔아줄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팔아줄 때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듀 73,000원. 20% 물타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크레듀. 자, 73,000원 매수가. 비중 20%. 물타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물타기. 물타기란 빠져나올 작정을 하고 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추가 매수입니다. 또 하나, 물타기를 하는데 20%를 갖고 있었다면 물타기는 적어도 40%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2배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크레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물타기는 반대입니다. 또 하나, 삼성 SDS 상장 때는 디데이 테마라고 해서 그날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리온쿠첸 보세요. 쿠쿠전자 상장하는 날이 꼭집니다. 그래서 급락이었어요. 디데이 테마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20%세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도 이 126만원 부근부터는 한번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6만원에서 한 59,000원, 58,000원 정도? 그 하단 자리대죠? 요 자리대. 여기. 요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밀려 내려왔으면 이제 절반 되돌림 자리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면 67,000원 정도 1차적으로 단기 저항 자리대가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석유예요. 72,000원 30%. 한국석유 참 인연 있는 종목인데 73,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아마 상담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요. 얼마 전 같은데 갖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자, 하락 N자형으로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뭐 절반 되돌림 오늘 나왔네요. 오늘 단기 목표가 1차 나왔네요. 그죠? 요 자리대 65,000원. 이게 안착이 되고 넘어가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요 하락 N자에 대한 절반. 그럼 그 자리대가 약 69,000원. 73,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1차 단기 목표가는 일단 찼습니다. 그럼 2차는 69,000원에서 7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서 7만원 언저리까지는 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6만원 향후 전망은? 하고 보내주셨어요. 한전기술. 자, 한전 KPS 보셨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 신고가 내고 나서 조정입니다. 한전기술 한 차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 나왔어요. 기간 조정 나오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얘는 일단 기본 3개월 이상 기본 그렇게 걸릴 거고 향후 전망은 전 좋다고 봅니다.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고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 원자력 쪽에 강세죠. 여전히 신흥국 쪽에서는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입찰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좀 괜찮아 보일 거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 한전 KPS를 올해 첫 개장하는 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5자리에서 6자리 목표까지 참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일단 10,000원 정도 올라선 7만 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자리 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콤 15,150원 비중 10%를 매수하셨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블루콤. 블루콤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 그죠? 60, 120 데드 그리고 난 얘 반등 나왔네요. 전형적인 뭐 하락 추세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요거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언더슈팅 나오고, 그죠? 그럼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격 조정은 다 나왔고 이 자리대 11,000원대는 안 깰 것 같습니다. 얘가 실적이 좋아요. 되게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보시게 되면 130억 벌었었는데 올해 430억 예상하고 있죠. 상반기에만 한 180억, 3분기에 62억, 한 250억 정도 벌었네요. 4분기 때 114억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좀 오버해서 잡긴 했네요. 근데 웨어러블 기기 쪽에 강자입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기간 조정인데 요거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000원. 그래서 11,000원에서 15,000원대 이렇게 좀 박스권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11,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스니까 15,000원대 상단 15,000원은 박스 상단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환인제약 25,700원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환인제약 한번 봅시다. 25,700원 25,700원이면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월봉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월봉 차트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입을 쫙 하고 벌렸죠. 그리고 나서 탁 좁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시기 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격이 벌어지니까 쫙 하고 다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을 쫙 하고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제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단 말이에요. 자, 실적 한번 볼까요? 수급은 좀 괜찮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네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매출도 올해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괜찮습니다. 25,600원짜리 때 아마도 한 번쯤 매도 타이밍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61선이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비싸게 매수한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일단 매도의 타이밍은 한 번쯤은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 21,000원대 있죠. 61선짜리 때 요거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 아마 이거 2만원 깨질 겁니다.
그러면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그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업무역이에요. 57,000원. 10%. 영업무역 한번 보자고요. 레저, 등산용품, 기능성 파카라고 해야 될까요? 자켓. 이번 주에 부모님들 다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니, 아버지 네 벌 옷 사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일단은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진이. 근데 잘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의류 섹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자, 실적 한번 볼까요? 영업무역을 보게 되면 자, 잘 한번 보세요. 대기업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매출액도 정체지만 얘는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실적이 줄어들었다 다시 회복을 했어요. 내년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무구조 아주 좋습니다. 무차입 경영이네요 거의. 그죠? 중국 쪽과 베트남 OEM 방식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들고 가보세요.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이거든요. 지금 5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중기적으로 보셔도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보유하세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업은행 12,850원. 20%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기업은행 12,85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네요. 여기인데 12,850원 여기네요. 매수 잘 하셨네요. 은행 섹터는요, 제가 봤을 때 탑픽은 기업은행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일단 다른 은행 대비해서. 자, 보자고요. 매출, 영업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바닥을 고점을 치고서 밀렸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이자 수익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죠? 아직까지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인데, 12,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월봉 차트도 이제 정배열 전환되고 있고, 근데 이 자리대가 매물이 좀 커요. 이 자리대를 뚫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대가 한 15,000원 자리대가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등락 과정이 좀 있겠지만, 그럼 얼추 다 밀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6,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매도를 할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요? 글쎄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은행 섹터. 대체적으로 은행 섹터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몇 년이라는 큰 시간 동안에 큰 박스에 갇혀 있거든요. 그거 뚫으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실적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닐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학주에게서 롯데케미칼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아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개선 여지가 있어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종목군들, 즉 4분기의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거기다 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기관애들이 매수하는 경기 민감 섹터는 안 됩니다. 일단 걔는 무조건 단기고,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경기 민감주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으로, 아니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좋은 건 내수 섹터가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저하고 김지웅 멘토 그리고 조민규 멘토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삼성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빌딩 옆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